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주제는 물질이 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입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 58쪽, 59쪽입니다. 자, 우리 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 위에 뜬 유등 속에는 지금 유등 사진이 보이고 있죠? 자, 유등놀이에 쓰는 등으로 강물 위에 띄어 복을 빈다. 자, 유등축제에서 강물에 유등을 띄어 복을 빌다. 네. 자, 이러한 유등 속에는 촛불이 있어. 자, 지금 어두운 밤인데도 밝게 빛나고 있어요. 촛불의 불꽃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물질이 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 위에 뜬 유등 속에는 촛불이 있어 어두운 밤에도 밝게 빛납니다. 촛불의 불꽃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물질이 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자, 탐구활동으로는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하기. 자, 준비물로 초전자저울, 촛대, 점화기, 알코올 램프,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자, 불을 다룰 때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꽃 근처에 있는 잘 타는 물질은 다른 곳으로 치워야 합니다. 다음, 점화기로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손을 이제 불꽃 근처에 너무 가깝게 대지 않도록 혹시 화상을 입을까봐 이런 사항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한쪽에는 초가 이제 타는 모습,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알코올이 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물질이 탈 때에는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또 물질의 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태워 어두운 곳을 밝히거나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 옆에 나무가 타는 모습, 빛과 열. 그 다음은 나무가 타는 모습. 그 다음은 화산이 타는 모습. 자, 우리 좀 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소녀는 담벼락 아래 주저앉고 말았어요. 더 이상 힘이 없어 못 걷겠어. 춥고 배고파. 손이 너무 시려워. 성냥불로 손이라도 녹여야지. 소녀는 성냥개비를 하나 꺼내 불을 붙였어요. 따뜻해.
소녀는 가만히 성냥불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녀의 눈앞에는 성냥불 대신 따뜻한 난로가 놓여있는 것이었어요. 소녀는 신발을 벗고 빨갛게 언 발을 난로불에 녹였어요. 정말 따뜻해. 이제 살 것 같아. 따뜻해. 성냥팔이 소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난로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소녀의 손에는 검게 탄 성냥개비만 들려 있었어요. 소녀는 어리둥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우리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재미있게 보았죠? 자, 지금 성냥 한 개비에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이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성냥이 다 타서 성냥불이 꺼졌어요. 자, 여러분들도 초나 나무 등이 타는 것을 본 경험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는 생일 때 가족과 생일 케이크의 초에 불을 붙였어요. 네, 우리 생일 때 생일 케이크에 촛불, 촛불이 타는 것을 본 경험, 많이 있겠지요, 이런 경험. 저는 가족과 캠핑을 가서 숯에 불을 붙였어요. 네, 그 다음에 혹시 가족끼리 야외에서 캠핑을 갔던 경험이 있다면 이런 수치 타는 모습도 많이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초와 알코올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 관찰하기, 그리고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자, 여기 초, 그리고 전자저울, 그다음 촛대, 점화기, 알코올 램프, 보안경, 자, 이런 것 등이 필요합니다. 초와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 관찰해 봅시다. 먼저 초에 불을 붙이기 전 초의 무게를 측정해 볼까요? 불을 붙이기 전 초의 무게는 19.8g이군요. 이제 촛대에 초를 세우고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다룰 때에는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하고 불꽃 근처에 있는 잘 타는 물질은 다른 곳으로 치웁니다. 불꽃의 모양을 살펴보니 위아래로 길쭉해요. 불꽃의 색깔은 노란색과 붉은색이 보이고 윗부분은 밝고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 어두워 보이네요. 아, 불꽃의 밝기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군요. 불을 붙이고 시간이 지나면 고체였던 초가 녹아 촛농으로 변하는데요. 이 촛농은 흘러내리다가 다시 굳어 고체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녹는 양이 많아지면서 초의 길이는 점점 짧아집니다. 한편 초의 심지 윗부분은 검은색, 아랫부분은 하얀색을 띠는데요. 심지 주변의 초가 먼저 녹아 심지 주변이
움푹 패였습니다. 이번엔 불꽃 근처에 손바닥을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네, 손이 점점 따뜻해져요. 그런데 불꽃 아랫부분이나 옆부분보다 윗부분에 가져갔을 때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불꽃의 끝부분에서 흰 연기가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이제 불을 끈 초의 무게를 측정해 보는데요. 초에 불을 붙이기 전에는 19.8g이었던 것이 촛불을 끈 후에는 17.8g으로 줄었어요. 아하, 초가 타면 무게는 줄어드는군요. 불을 붙이기 전에 알코올 램프의 무게를 재주세요. 불을 붙이기 전 알코올 램프의 무게는 260.8g입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불꽃의 모양을 관찰했더니 위아래로 길쭉해요. 불꽃의 색깔은 푸른색, 붉은색으로 불꽃 주변은 밝습니다. 한편 불꽃이 있는 심지 윗부분은 검은색, 알코올에 잠겨있는 심지 아랫부분은 하얀색을 띠고 알코올의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이 밖에 바람에 의해 불꽃이 흔들리기도 하고 손을 가까이 하면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끄고 무게 변화를 확인해 볼까요? 251.4g으로 처음보다 무게가 줄었어요. 이는 초가 탈 때와 마찬가지로 알코올이 타면서 무게가 줄어든 것이랍니다. 실험 결과 초와 알코올 램프 모두 불꽃 주변이 밝고 따뜻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각 물질이 빛과 열을 내고 타면서 물질의 양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초와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초와 알코올이 타는 현상 관찰한 결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가 타는 현상 관찰하기. 불꽃의 모양, 색깔, 밝기를 보겠습니다. 불꽃 모양은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불꽃 색깔은 노란색, 붉은색이 보였습니다. 자, 윗부분은 밝았고 아랫부분은 또 윗부분보다는 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의 위치에 따라 밝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고체인 초가, 우리 초는 고체 상태지요? 이제 녹아서 촛농으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농이 흘러내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굳습니다. 그래서 고체로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초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초에 손을 가까이 했을 때 물론 손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꽃의 아랫부분이나 옆부분보다는 윗부분이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심지와 심지 근처의 변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지의 윗부분은 검은색, 아랫부분은 하얀색, 그리고 심지 주변이 이제 움푹 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초의 무게 변화를 볼게요. 초를 태웠어요. 그리고 불을 껐을 때 나중에 이제 무게를 재보면 초의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모습을 관찰할 수 있냐면 이제 불꽃
불꽃이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에 흔들리죠. 그리고 불꽃 끝부분에서 흰 연기가 난다 등입니다. 자, 이번에는 알코올이 타는 현상 관찰하기. 자, 불꽃의 모양, 색깔, 밝기 보겠습니다. 불꽃 모양은 위아래로 길쭉합니다. 이 알코올의 경우에도. 근데 이제 불꽃 색깔이 푸른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보입니다. 불꽃 주변 밝아집니다. 시간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변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알코올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손을 가까이 했을 때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와 심지 근처의 변화. 심지 윗부분 이제 검은색, 그리고 아랫부분은 하얀색. 자, 알코올 램프의 무게 변화를 같이 볼게요. 알코올을 태우고 불을 껐을 때 알코올 램프의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관찰한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와 알코올을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같이 찾아볼게요. 우선 불꽃 주변이 밝고 따뜻해지는 것을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점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양이 변한다. 이제 다 타고 났더니 무게를 재보니까 밑에 물질의 무게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우리 주변의 예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면 불꽃에 의해 주변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이는 물질이 타면서 빛과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생활에서 물질이 탈 때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와, 강물 위에 알록달록 예쁜 등불이 떠 있어요. 바로 유등인데요. 이 유등 속에 초가 타면서 발생하는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지요. 어두운 하늘에 밝게 빛나며 둥둥 떠다니는 이것은 풍등인데요. 풍등 역시 초가 타면서 발생하는 빛으로 밤하늘에서 밝게 빛난답니다. 한편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태워 발생하는 열로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워 발생하는 열로 요리나 난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밤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나무가 타면서 빛과 열이 발생해 주변이 밝고 따뜻해진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예. 자, 여기 나무를 태우면 빛과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주변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 여기 유등 안에 초가 있죠? 이 초가 타면서 이 어두운 곳을 밝혀줍니다. 어두운 밤에도 아주 지금 환하지요? 그리고 여기는 풍등. 풍등 안에 물질이 타면서 이렇게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궁이입니다.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워 생기는 열로 이렇게 요리나 난방을 합니다. 그 다음은 가스레인지. 여기 가스를 태워 생기는 열로 여기 맛있는 라면이 끓고 있네요.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꽃 주변이 밝고 따뜻해진다. 자, 그리고 또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탄다. 물질의 양이 변한다. 물질의 무게가 줄어든다. 네,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예. 자, 나무를 태우면 무엇과 무엇이? 빛과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주변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 요등 안의 초가 타면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고, 자, 풍등 안에 물질이 타면서 또 밤하늘에서 밝게 빛납니다. 아궁이에서는 이제 그 나무를 태워 생기는 열로 요리나 난방을 합니다. 또 가스레인지에 이 가스를 태워 생기는 열로 요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물질이 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네, 2번. 빛과 열이 발생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문제.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예가 아닌 것은? 자, 5번에 전지, 전구, 전선을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 이거는 전기의 이용이 되겠지요. 네, 나머지 1번 뭐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요리를 했다.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워 난방을 했다. 유등에 초를 태웠더니 주변이 밝아졌다.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피웠더니 따뜻해졌다. 이 경우는 다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아닌 것은 5번. 자, 이번엔 실험 관찰 28쪽, 29쪽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에 불을 붙이고 초가 타는 현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해 써 봅시다. 자, 불꽃의 모양, 색깔, 밝기. 자, 불꽃 모양은 위아래로 길쭉하고, 또 불꽃 색깔 노란색, 붉은색. 자, 윗부분은 밝고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는 좀 어둡다. 그리고 불꽃의 위치에 따라 밝기가 다르다. 이번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초가 녹습니다. 그래서 촛농이 흘러내린다. 이 흘러내린 촛농이 굳어서 다시 이제 고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의 길이는 점점 짧아집니다. 자, 이번엔 손을 가까이 했을 때, 자, 어디가 더 뜨거운지 알 수가 있어요. 불꽃의 아랫부분이나 옆부분보다는 윗부분이 더 뜨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손이 점점 따뜻해져 옵니다. 그리고 심지와 심지 근처의 변화를 보면 심지 윗부분, 여기 지금 타고 있으니까 네, 검은색이고 아랫부분은 하얀색, 그리고 심지 주변이 움푹 패입니다. 초의 무게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무게는 줄어듭니다. 네, 여기 예시 자료로 초에 불을 붙이기 전에는 81.6g이었는데 촛불을 끄고 나니까 80.5g으로 줄어들었네요. 무게가. 자, 그 밖에 관찰한 것. 자,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또 불꽃 끝부분에서 흰 연기가 나는 모습. 그 다음 2번. 이번엔 알코올 램프입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알코올이 타는 현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해 써 봅시다. 자, 불꽃의 모양, 색깔, 밝기. 불꽃 모양은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 불꽃 색깔, 푸른색, 붉은색. 그리고 불꽃 주변이 밝아집니다. 자,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알코올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거 눈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손을 가까이 했을 때 불꽃의 아랫부분이나 옆부분보다 윗부분이 더 뜨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점점 따뜻해집니다. 심지와 심지 근처의 변화, 심지 윗부분, 네, 검은색, 이제 아랫부분은 하얀색. 알코올 램프의 무게 변화, 네, 이 경우에도 무게가 줄어듭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기 전에는 107.9g이었는데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끈 후에는 106.6g으로 이 예시 자료에서도 이렇게 무게 줄어들었네요. 그 밖에 관찰한 것, 불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초와 알코올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찾아 써봅시다. 자, 불꽃 주변이 일단 밝고 따뜻해진다. 그리고 물질이 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탄다. 물질의 양이 변한다. 물질의 무게가 줄어든다. 네,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초의 경우든 알코올의 경우든. 그 다음 밑에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어두운 곳을 밝힐 때, 요리할 때, 그리고 난방할 때 이용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